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계엄 선포 그 배경에 대한 주장을 내놓은 건데요.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은 내란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 여부는 그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 한마디로 내란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전 장관 측은요, 계엄을 선포한 그 배경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다수당의 횡포로 22차례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하려 시도하는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한 경종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탄핵 예산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까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계엄군 투입에 대해서도요. 투입한 병력은 국회를 전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병력으로 경종만 울린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김 전 장관 측이 통행 금지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 금지 또는 통행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의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지시하였습니다. 자, 통행금지를 윤 대통령이 삭제를 한 거다. 이건 어떤 주장인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포고령 초안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합니다. 또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을 강조하면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에 따라 체포 권한을 가지지만 계엄 선포 직후에 이 포고령 위반자가 특정될 수 없어서 체포 명단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각 당의 대표 등은 잠재적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에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다고도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 내란죄로 지금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내란 수괴죄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피의자 측의 어떤 반론권 차원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왜 김용현 장관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속기한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속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재판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핵심 주장은 이 계엄의 목적이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주장은 윤 대통령이 2차례 등미담화에서 밝힌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이 법적으로 두 사람의 지위를 보면은
혐의는 김용현 전 장관이 영장이 발부된 혐의가 그 내란 혐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윤 대통령이 뭐 내란 수계 아니냐 이제 그런 지금 예상이 나오는데 법적으로는 두 사람이 공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란의 목적입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느냐. 그 부분이 내란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차원인 거죠. 국헌 문란 그러니까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거나 이게 아니라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런 주장을 하시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짧게 하나만요. 탄핵 심판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해서 대통령을 직에서 내리는 거는 내란죄 여부와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란죄가 유무죄를 가릴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이 검찰 조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는 내란죄라는 심각한 사안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이제 소추가 된 상태고 그 효과는 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된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서 수계 바로 밑에 있는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주장이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도 계속 지금 소환 요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형사적으로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혐의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란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야당에 대한 경고 목적이었다. 이 점을 강조하면 사실 형법적으로 가장 뭐 어떻게 보면 재판 전략으로는 조금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직권남용과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그렇습니다.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재직 중에는 수사를 못 하는데 내란죄라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